살면서 이런 사람 한 번쯤 만나보셨죠? 분명히 잘못했다며 미안하다고 합니다. 눈물까지 보이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또 상처 주고, 또 후회하고, 또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그렇게 미안해하면서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걸까요? 왜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이런 일을 겪고 있으면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답답합니다. 배신당한 느낌도 듭니다. 화가 나면서도 마음 한편은 안쓰럽습니다. 그래도 인연이라 쉽게 끊지도 못합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래된 지인일 수도 있고, 평생 함께 살아온 배우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살아온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인간관계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삶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상처받고, 그래서 더 오래 고민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 걸까?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온 고민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닐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마음이 못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심리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행동은 생각보다 마음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본성은 다릅니다. 고치겠다는 마음과 실제로 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이 움직이는 구조는 다릅니다. 마음은 변하고 싶어도 습관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후회하면서도 결국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평생 궁금해했던 이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사람은 사과하면서도 반복하는지, 왜 나이가 들어도 성격이 쉽게 변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사람의 행동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심리 구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지금까지의 상처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참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하면 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관계를 바라보는 마음도 훨씬 편해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평생 몰랐던 진실.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예의 바르고 점잖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합니다. 사회에서는 평판도 좋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가족에게는 말투가 거칠어지고, 배우자에게는 쉽게 화를 내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만 상처 주는 말을 반복합니다. 신기하게도 밖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참습니다. 친구에게는 조심합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예의를 지킵니다. 그런데 유독 나에게만, 우리 가족에게만 반복해서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나에게만 이럴까? 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안 그러면서 집에서만 그럴까?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걸까? 많은 분들이 평생 오해하고 살아온 아주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안전 대상 행동 Safe Target Behavior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가장 솔직한 행동을 보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감정 통제가 약해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관계가 안전하다고 느끼면 긴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를 사랑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참아줄 사람, 받아줄 사람, 결국 곁에 남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선택적으로 나타납니다. 관계가 끊길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조심하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관계에서는 절제합니다. 하지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관계에서는 통제가 풀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힘의 구조입니다. 관계 속 위치가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의 행동을 개인의 성격으로만 보지만 실제로 많은 행동은 관계 구조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관계의 본질을 깊이 설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은 특정한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작동한다. 사람의 행동은 개인 성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 위치와 힘의 균형 속에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에서는 조심하고 어떤 관계에서는 반복되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만 그런지, 왜 가까운 관계에서 상처가 반복되는지 그 이유가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 불편함의 회피.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화를 내고 상처 주고 그리고 다음 날 말합니다. 내가 어제는 좀 심했어. 미안해. 그 순간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제는 달라지겠구나. 하지만 며칠 뒤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이해합니다. 두 번째는 참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사람은 정말 미안한 걸까요? 아니면 단지 그 상황이 불편해서 사과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강한 긴장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이 긴장을 줄이기 위해 사람은 행동을 바꾸기보다 감정을 먼저 정리하려 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 이론이 레온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입니다.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불편한 마음을 빨리 없애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과는 변화의 시작이 아니라 불편함 해소 행동일 수 있습니다. 사과하면 긴장이 줄어듭니다. 관계가 조용해집니다. 상대의 반응도 누그러집니다. 그 순간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과를 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고 이제는 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에는 서로 전혀 다른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사과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사과입니다. 이 사과에는 변화가 따라옵니다. 두 번째는 상황을 빨리 끝내기 위한 사과입니다. 갈등이 불편해서, 분위기가 부담스러워서, 상대의 감정이 무거워서 그저 상황을 정리하려는 행동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사과처럼 보이지만 출발점이 전혀 다릅니다.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은 대부분 이 두 번째 경우에 가깝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지금의 긴장, 지금의 불편함, 지금 느끼는 감정의 압박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과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편해집니다. 관계의 긴장은 잠시 사라집니다.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불안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속이기도 한다. 이 말은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진실보다 편안함을 먼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큰 고통입니다. 자존심이 흔들리고 자기 모습이 무너지고 스스로를 다시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종종 그 고통을 마주하기보다 잠시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길을 선택합니다. 사과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해서가 아니라 불편한 감정을 빨리 끝내기 위해 하는 사과.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사과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진짜 변화는 불편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기대보다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고, 약속보다 반복을 보고, 감정보다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는 순간 상처는 줄어들고 관계를 보는 눈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달라질 것이다. 세월이 지나면 성격도 부드러워질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젊을 때 화를 잘 내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던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그 성향이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왜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쉽게 변하지 않을까요? 경험이 쌓이면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는 사람의 행동이 반복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에너지를 많이 쓰고 불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는 가능한 한 익숙한 방식, 편한 방식, 늘 하던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행동 패턴의 자동화라고 설명합니다. 한 번 만들어진 행동 방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마치 오래 다닌 길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변하기보다 자기 방식이 더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성격 문제라고 쉽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타고난 성격이야.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격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을 보는 방식,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 문제를 피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구조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의지만으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치겠다는 말과 실제로 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결심한다고 해서 즉시 다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구조가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성격 문제라고 쉽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타고난 성격이야.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격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을 보는 방식,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 문제를 피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구조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의지만으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치겠다는 말과 실제로 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결심한다고 해서 즉시 다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는 노력보다 그 사람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꾸기 위해 인생의 시간을 쓰기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더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거리가 필요한 관계. 살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고, 또 참고, 이해하고, 또 이해합니다.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웬만한 일은 그냥 넘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나는 늘 참고만 있을까? 왜 관계가 나만 힘들까?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관계를 지키려 했지만 경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계에는 반드시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서 멈추고 어떤 행동은 허용하지 않는지 분명히 하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이 경계를 포기합니다. 갈등이 싫어서, 상처 주기 싫어서, 나쁜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서입니다. 그러나 경계가 사라진 관계에서는 존중도 함께 사라집니다. 인간관계에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허용된 행동은 반복됩니다. 상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행동은 계속됩니다. 화를 내도 괜찮고, 무례해도 괜찮고, 약속을 어겨도 괜찮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상대의 성격만이 아니라 관계 속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을수록 상대의 행동은 강화됩니다. 이것이 관계의 현실입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건강한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한다. 관계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지고 마음이 지치고 삶이 힘들어진다면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관계는 희생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중 위에서 유지됩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선택으로는 거리 두기가 있습니다. 거리 두기는 사람을 밀어내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 거리를 두면 마음이 편해지고 관계도 오히려 건강해집니다. 인생 후반에는 더 많은 관계보다 편안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진짜 이유.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기대합니다. 배우자에게 기대합니다. 오래된 인연에게 기대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내 입장을 이해해 주길 바라고, 내 기준에 맞게 행동해 주길 바랍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작은 행동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낯선 사람이 하면 괜찮지만 가까운 사람이 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문제는 상대의 행동보다 우리 마음속 기대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타인을 평가할 때 자신의 기준을 기준점으로 삼는다고 설명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상대도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상대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각자 다른 기준, 다른 가치,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대는 계속 실망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기대를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대의 본질에는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상대가 내 기준대로 행동하길 바라는 마음, 내 방식에 맞춰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관계는 점점 긴장됩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을수록 관계는 자유로워지기보다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의 대부분은 기대에서 시작된다. 기대가 크면 현실과의 차이가 커집니다. 그 차이가 바로 실망이고 상처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들고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인생 후반의 관계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대를 줄이는 순간 마음의 평온이 시작됩니다. 6번째, 마음의 거리. 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웃고 넘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마음이 불편합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상대의 말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 때문일까요? 우리는 보통 상대가 나를 힘들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사건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일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쉽게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쉽게 넘어갑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이 단순한 자동 반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해석하는 과정이 있고 그 해석 뒤에 감정이 생깁니다. 같은 말이라도 나를 무시했다라고 해석하면 분노가 생기고 저 사람도 힘든가 보다라고 해석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즉, 감정은 사건 자체보다 해석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끌려가듯 반응하고 그 결과 관계도 흔들립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사건과 마음 사이에 여유를 둡니다. 바로 그 여유가 삶의 평온을 만들어줍니다. 사람이 힘든 이유는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모든 일에 마음이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의 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거리란 무관심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상대의 감정은 상대의 것이고 상대의 행동은 상대의 선택이라는 분명한 경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 거리가 생기면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삶에서 감정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뀝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생각이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군가의 행동 자체보다 그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우리의 고통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세상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반응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시작입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감정을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인생 후반의 평온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7번째, 연기하는 사람. 어떤 자리에서는 세상 누구보다 따뜻합니다. 하지만 다른 자리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당신 앞에서는 공손하지만 뒤에서는 차갑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부드럽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거칠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어떤 모습이 진짜일까? 사실 그 사람은 거짓된 것이 아니라 항상 역할을 선택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조절합니다. 누구에게나 잘 보이고 싶고 불리해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심보다 상황에 맞는 태도, 마음보다 유리한 행동, 본질보다 이미지 관리를 선택합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태도가 일관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심을 믿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역할 중심 인간에게 일관된 진심을 기대하면 반드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 현상을 설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은 인간을 무대 위 배우에 비유했습니다. 사람은 삶이라는 무대에서 상황에 맞는 모습을 연기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만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짜 자아보다 보여지는 모습이 더 중요해집니다. 결국 그 사람의 태도는 마음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한 모습을 보고 그 사람 전체를 믿습니다. 따뜻했던 순간, 잘해줬던 기억, 좋았던 태도를 기준으로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할 중심 인간은 당신에게 보여준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얼굴을 보게 될 때 배신감이 크게 느껴집니다.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장면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말이 아니라 태도의 일관성을 보십시오. 좋을 때만 좋은 사람인지, 불리할 때도 같은 사람인지, 약한 사람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이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람을 정확히 보면 불필요한 기대가 줄어들고 관계의 상처도 줄어듭니다. 사람은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드러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8번째, 과한 친절. 살다 보면 유난히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도와주고, 필요하지 않은데도 챙기고, 늘 먼저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고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감정이 생깁니다. 거절하기 어렵고 부담이 생기고 어딘가 빚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그 친절이 나를 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묶고 있었다는 것을요. 진짜 친절은 상대의 자유를 늘립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는 친절은 상대의 선택을 줄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도움 자체가 아니라 관계의 주도권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고 관계를 만들고 심리적 빚을 쌓고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듭니다. 겉으로는 선이지만 구조는 통제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악이라기보다 불안에서 시작된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관계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친절로 묶어두려는 것입니다. 권력은 항상 강하게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권력은 억압보다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작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직접 통제하지 않아도 상황과 구조를 만들면
스스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한 친절도 비슷합니다. 강요하지 않지만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선택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도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관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움 뒤에 기대가 따라옵니다. 거절하면 서운함이 커집니다. 친절이 반복될수록 자유가 줄어듭니다. 관계가 편안하기보다 부담스럽습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친절이 나를 편하게 하는가, 아니면 조심하게 만드는가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빚이 쌓이지 않습니다. 고마움은 있지만 부담은 없습니다. 서로 돕지만 서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절의 양보다 친절의 방향을 봐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친절인지, 나를 묶는 친절인지, 그 차이를 알게 되는 순간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사람의 행동 뒤에는 언제나 이유와 구조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었다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 이해되지 않아 답답했던 관계,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고민들이 조금은 정리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사람의 마음, 인간관계의 본질, 그리고 나이 들어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관계를 보는 새로운 시선,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한 라디오였습니다.